네, 안녕하세요. 코드스테이츠 이머시브 25기 그림일기 서비스 로얄 다이어리를 발표하게 된 송정현입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팀 멤버 소개, 역할 소개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소개, 아키텍처, 그리고 프론트엔드, 백엔드의 스택에 관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프론트엔드 둘, 백엔드 둘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팀장은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UX, UI 디자인, 일기 보기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응원할 수 있는 코멘트와 스탬프, 유저들을 응원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AWS 배포 담당했습니다. 용재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디자인 해주셨고, 로그인에 관한 내용, 유저 정보, 네, 로그인, 회원가입 페이지 구현하셨고, 그림일기 그리는 내용에 관한 내용, 그리고 소셜 로그인까지 담당해 주셨습니다. 태경님께서는 API 문서 작성, API 구현, 유저 쪽을 구현하셨고요. 암호화, 토큰, 스키마 관리, 마찬가지로 배포 진행해 주셨고, 예담님은 콘텐츠 API, 타입스크립트, 타입 ORM, 마찬가지로 소셜 로그인 인증 구현해 주셨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어릴 적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옛날 감성 나만의 그림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중한 기억들을 그림과 글로 남겨놓고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다른 유저와 공유하고 싶다면 본인의 추억을 다른 분들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처음 메인 페이지고요. 이렇게 메인 내용 그리고 내부바에서 내부바마다 이렇게 클릭하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걸 이동이 가능합니다. 저희 아키텍처는 설명드리자면 먼저 스키마, 저희는 1대 다 구조와 다대 다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다대 다의 경우에는 가운데에 조인 테이블을 하나 두어서 양쪽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API 플로우 차트는 길게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간단하게 콘텐츠 쪽, 유저, 이미지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AWS 플로우 차트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자인에 관한 내용인데요.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처음 메인 페이지에는 이렇게 좌우 이 두 개의 페이지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일기의 사용법, 저희 서비스 사용법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아까 메인 로그인 페이지에 관한 내용, 네,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소셜 로그인인데요. 구글과 카카오가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구글, 카카오 이런 식으로 네, 로그인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원가입입니다. 컬럼마다 유효성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교장 선생님 밑에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유효성 검사를 해주고 멘트를 띄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 일기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날씨와 그날의 감정을 선택해서 일기 내용을 작성하고 그림 일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 일기를 작성하면 일기 보기 페이지에서 작성한 일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댓글과 수정 그리고 삭제 가능합니다.
본인의 일기라면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림 일기 수정을 누를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수정을 누르면 그 그림 일기에 있는 좌표를 저장됐던 좌표를 불러와서 그 좌표에서 추가하고 되돌리기 기능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일기 수정을 누르게 되면 좌표 자동으로 불러지고요. 되돌리기 버튼을 눌러서 네, 좌표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이제 친구 그 유저들이 공유한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저가 일기를 작성할 때 공개 설정을 했다면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마이 페이지 기본적인 유저 정보 그리고 본인의 최근 일기 본인이 응원받은 댓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콜렉션은 뭐 글 한 개 작성, 일기 한 개 작성, 뭐 5개 작성, 10개 작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오퍼시티가 진해지면서 이제 투명도가 진해지면서 활성화되면서 이 컬렉션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개를 충족해서 두 개가 컬렉션이 얻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달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댓글 모달과 소셜 로그인입니다. 그래서 댓글 작성하고 본인이 응원하고 싶은 스탬프를 골라서 등록하는 게 가능합니다. 등록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소셜 로그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처음 로그인할 경우에 이렇게 전자우편과 별명을 등록해주면 되고 전자우편은 토큰에 있는 정보를 불러오기 때문에 따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채워질 겁니다. 다음 이 부분은 메인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메인 내부 그리고 메인 페이지 외적으로 다른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서브 내부입니다. 기능은 같고요. 그리고 페이지마다 넘어갈 때 로딩 이미지를 책 넘어가는 이미지를 CSS로 구현했습니다. 이 부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효성 체크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유효성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반응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1200으로 넘어갈 때는 화면이 좀 작아질 때는 1200 픽셀일 때는 이렇게 상하로 바뀌고요. 더 작아질 때는 이렇게 형식에 맞게 이 부분은 네, 모바일일 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제작자 페이지인데요. 메인에서 누르면 확인할 수 있고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팀원이 담당했던 역할과 서비스 그리고 팀원의 기터브 주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건 이렇게 여기서 컨택을 확인하셔서 컨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스택입니다. 리액트 사용했고요. 그리고 언급해야 될 내용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리액트 캔버스 드로우, 그림 그리기 서비스를 그림 그리기가 가능하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이고요. 그리고 리액트 구글 로그인을 사용했습니다. 배포는 아래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백엔드의 경우에는 멀터, 언급해야 될 부분은 멀터, 이미지 업로드를 담당하고요. 그리고 크립토, 암호화 서비스입니다. 암호화 라이브러리고요. 유저의 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AWS 배포는 이렇게 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Q&A인데요. 몇 가지 질문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팀원분께서 각자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거고요. 먼저 1번 클라이언트 AWS 배포할 때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건데요. 배포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이제 그 AWS 인증서가
그 발급 지역이 미국 동부가 아니라면 저희 S3와 연결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 놓쳐서 미국 동부로 하지 않고 그냥 아시아, 서울 지역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 한번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한 번 겪은 경우에는 재배포입니다. 재배포를 할 때 클라우드 프론트에는 캐시를 보관하는 영역이 있는데 캐시 무효화를 하지 않으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캐시를 그대로 불러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배포를 할 때에는 예전 캐시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S3 바뀐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캐시 무효화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조금 캐시 무효화 작업으로 다시 설정을 해주고 다시 서비스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분야라서 그 부분을 놓쳤던 게 좀 배포할 때 어려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번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저장하고 불러오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하신 용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네, 말씀해 주세요. 네네. 저희는 그림판을 구현하기 위해서 리액트 캔버스 드로우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좌표 데이터를 사용해서 구현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 좌표 데이터와 추가적으로 이미지 파일 URL 총 두 가지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좌표 데이터는 그림 일기 수정에 사용되었는데 이 서버로부터 좌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림을 렌더링한 후에 수정이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 URL의 경우에는 이 PNG 파일을 S3 버킷에 업로드한 후에 리턴받은 URL을 사용했는데 이 일기보기 페이지에서 이 URL을 사용하여 그림을 렌더링하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 데이터인 좌표 데이터와 이미지 파일 URL을 사용하여 그림판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3번 ORM을 사용한 관계형 테이블 사용에 어려웠던 점 예담님 말씀해 주세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ORM으로 관계형 테이블을 생성하고 나서 해당 테이블의 데이터 삽입을 계속 실패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이 좀 걸렸고요. 확인했을 때 MySQL에서 관계형 테이블의 컬럼을 생성할 때 자동으로 컬럼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간과하고 컬럼의 이름을 잘못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숙하게 익히고 있던 실수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타입 ORM의 지정 함수 사용하는데 익숙하게 사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 생성 변수에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요. 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타입 ORM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태경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타입 ORM을 사용한 이유를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싱크로나이즈 옵션을 사용하면은 타입 ORM은 원할 때마다 엔티티를 변경하고 서버를 키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할 수 있어서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사용하는 커스텀 쿼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메소드를 불러오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복잡한 쿼리는 이제 메소드를 만들어서 코드를 짧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입 ORM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타입스크립트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시퀄라이즈도 버전 5부터 타입스크립트를 지원하긴 하는데 부트스트래핑 과정에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파일을 타입스크립트로 바꿔야 되고 추가적인 수동 형식 선언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변경이 필요한데 타입 ORM은 이런 변경 없이 쓸 수 있고 타입도 미리 지정돼 있어서 저는 이제 타입스크립트로 만들어진 타입 ORM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아까 그 제작자 페이지나 기타 저희 메일을 통해서 컨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